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 눈, 코 성형 수술로도 입체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얼굴의 아름다움, 얼굴의 미에 대해서 논할 때 얼굴 안에 구성 요소죠. 눈, 코, 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성형수술을 계획을 할 때도 눈성형, 코성형이라는 것이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눈성형, 코성형이 회복 과정이 어떠한지, 얼굴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분은 본인이 이제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콧대가 낮아서 얼굴이 조금 넓어 보이고 밋밋해 보여요. 이 부분 한 가지랑 예전에 눈 성형 수술을 하셨는데 쌍꺼풀이 너무 묻혀 들어가서 눈이 작아 보이고 조금 더 화려한 쌍꺼풀을 갖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이제 눈 크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트임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좀 가깝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나고 쌍꺼풀을 더 키웠을 때는 더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원한 느낌을 갖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계획을 이분은 원하시는 게 눈이 좀 화려해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수술 경력 때문에 매몰 수술로는 불가능하였고요. 절개로 하는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아웃라인을 계획을 하였고요. 디미 트임을 통해서 눈 크기를 확장하는 걸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눈썹과 눈 사이가 좀 가까운 느낌 때문에 답답한 느낌,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눈썹과 눈과의 거리를 늘려주는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밋밋하기 때문에 높이를 조금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할 텐데 사진을 보시면 코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비중경 연고를 떼올 만한 이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증받은 늑연고를 통해서 코끝 높이를 조절을 계획을 하셨고요. 콧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통해서 높이를 조금 더 높일 걸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런 이유는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의와 이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짠! 안녕! 자, 그러면 이런 수술들을 계획했을 때 중간 단계, 회복 기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왼쪽 사진은 수술 당일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수술 다음날 사진이 될 텐데요. 수술 당일에는 붙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단 이마 거상을 하셨기 때문에 붕대가 이제 크고 넓죠? 이 이마 전체에 눌러주는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이마에 붕대를 안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 쪽에서는 절개 눈매 교정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쪽으로 실밥들, 비미 트임을 하였기 때문에 비미 쪽에 실밥이 보입니다. 코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코에 부목이 씌워져 있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선 보이진 않지만 코 안쪽에는 또 출혈 방지를 위해서 솜을 맞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수술 다음날 사진이 될 텐데요. 지금 사진에선 보이진 않지만 수술하고 하루째가 되면 웬만한 분들은 코 안에 솜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보시면 이마에 있던 큰 붕대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이마 거상이라는 거는 이마보다 위쪽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박리를 하기 때문에 이마의 윗부분의 가운데라든지 양옆에 실밥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밥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7일차 사진과 수술 후 10일차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각종 실밥이라든지 부목 이런 치료 제재들이 좀 제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인데요. 이때는 아직 코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마 거상에 관련된 재료들은 제거가 아직 안 되었고요. 다만 눈 쪽은 조금 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눈 위쪽에 절개했던 실밥이라든지 디미 트임 때문에 뒤쪽에 있던 실밥 이 제거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10일째 사진인데요. 코의 부목, 이마의 실밥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후 10일째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신다든지 세안을 하실 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기간일 거고요. 외모적으로는 수술 후 1일째랑 비교해 보면 이미 눈이나 코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붓기가 많이 사라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열흘 정도 되면 세안이 가능하고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수술 후 3주째 사진이랑 3개월째 사진인데요.
일단 왼쪽을 보시면 수술 후 3주째 사진이 될 텐데 3주째만 돼도 붓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눈에서는 이런 잠붓기가 조금 더 오래가는 편이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조금 통통한 느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인데요. 3개월째가 되면 거의 모든 수술이 붓기라든지 멍이라든지 흉터라든지 모든 과정이 거의 회복이 90% 이상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라든지 큰 붓기라든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전과 비교를 해보면 눈 크기 자체가 조금 더 눈이 또렷해지고 커진 느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트임까지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눈이 좀 확 커졌다, 시원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눈 성형 수술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마 거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느낌까지도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밋밋한 느낌이라든지 코가 작아 보이는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비증늑연골,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코에 높이가 생겼기 때문에 선명한 느낌이 생기고 화려한 느낌이 생겼겠지만 눈과의 이제 구성 요소의 조화를 보게 되면 눈 사이가 뭔가 밋밋해 보였던 부분도 코가 높아졌기 때문에 눈과 코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조화롭게 이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 눈, 코 성형 수술로도 입체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눈 성형, 코 성형,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얼굴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